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중익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주체인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간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오행과 식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음양오행과 식간. 자, 우리 식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을명정 무기경신 임계, 그죠? 식간.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일명 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간이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띠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식간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갑을 병정, 무토, 기토, 무기, 경신, 임계 이건데요. 자, 갑을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거고 병정을 화, 그 다음에 무기를 토, 경신을 금, 임계를 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행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목에도 지금 글자가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씩. 자, 앞에 있는 거를 양, 뒤에 있는 걸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간목을 우리가 양의 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을목은 뭡니까? 음의 목이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양의 목인 간목이냐 음의 목인 을목으로 태어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성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보면은 타인의 성품의 가치관이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고 또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바로 일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목화 이거를 우리가 양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수를 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화의 본성은 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금수의 본성을 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토 가운데 있는 토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하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자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명리에서 쓰는 한자는 딱 2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베트가 몇 개죠? 26개죠. 그렇죠? 그런데 알파베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소통을 하면은 그 수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명리에서는 외울 단어가 없습니다. 요 10가지하고 식간 12지지 요 22글자만 알면은 명리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주하고 마케팅을 융합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케팅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면서 또 그와 병에 쓰는 게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항상 중요하게 얘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기업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리뷰를 합니다. 자, 이걸 사람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또 나의 강점은 나의 또 약점은 또 나의 성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기업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가 누구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 상대의 그 갭이 있냐 없냐, 갭이 있다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이걸 알아야 결국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좌표,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항해하고 있는 배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히 알아야만이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3년 5년 10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비전도 수립해서 나가듯이 결국은 사람도 현재 좌표를 알았으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우리 요즘 보니까 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마케팅에서 어떤 전략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분석 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분석이 완벽한 분석 툴은 아니지만은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주 명리에 있어서 전략 분석 툴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수학 분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향후 방향성을 수립하면서 수학 분석을 많이 사용한다면은 결국은 인생의 방향성, 즉 인생을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석 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주 팔자, 여러분들의 생년 월일 시를 60갑자로 취한한 이 바로 이 사주 팔자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분석 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목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이거를 태어난 연, 월, 일, 시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 그 다음에 시주, 그래서 이거를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쫙 나눠보면은 이 위에 있는 천간, 이 네 글자, 아래에 지지에 있는 이 네 글자, 8글자 습니까? 그래서 8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주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년월일시를 60가지로 치환한 이 4개의 글자를 바로 8글자, 4개의 기둥과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칭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간이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앞에 있는 거를 띠, 그죠? 이건 이제 소, 축토가 소거든요. 옛날에 얘기하면 이제 소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분석 안 하고 바로 일간이 목화, 토, 금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중점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주를 상담하러 갈 때 뭐 점 보듯이 보지 말고요. 반드시 나의 일간이 무엇이냐,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은 저래서 내가 그런 상품을 타고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간목은요, 물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거든요. 메타세콰이어. 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뭐 남이섬에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담양, 여기 가도 굉장히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목을 물상으로 비유하면 바로 요런 나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메타세콰이어, 어떤 소나무, 전나무, 그러면은 벌써 뭔가 풍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나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목, 나무의 역할이 뭐냐? 나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해서 좀 싹이 트지 않습니까? 봄, 여름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이제 다 쓰여졌기 때문에 연장에 의해서 베어져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상용품이나 또는 가구, 또는 이런 거에 의해서 쓰여지면 이제 자기의 생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 나무의 어떤 생이다, 또 그것이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이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향, 가치관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다고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나무가 땅이 없어도 자랄 수 있지만 땅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땅이라는 것은 나무잖아요. 그게 재성, 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또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상에 재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없을 경우에는 덜 따라온다, 있을 경우에는 더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수 남진씨 지금 어느 정도 7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님과 함께하는 노래 이런 게 나옵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자, 이 노래가 우리 인생의 어떤 흐름을 잘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가 그런 역할과 그런 행동을 좀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간목의 성품이 다 녹아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의 이제 기본 성향을 살펴볼 텐데요. 자, 간목은 이제 우리가 옆에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메타세콰이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쫙쫙 뻗어가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태풍 불면 어떻습니까? 그죠? 살랑살랑 이렇게 초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바로 이렇게 뿌리채 뽑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유연성과 융통성이 별로 없다. 나무의 특성이 이제 곡직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무는 유일하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 환경, 땅이 있냐 없냐, 또 땅이 어떤 땅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하늘로 쭉쭉 뻗는 최고 지상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을병정 하면은 갑목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우리 흔히 갑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갑이 최고다. 1등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선비적 그 모습의 느낌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자존심, 체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나무한테 식상, 내 의지가 들어가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재성은 뭡니까? 어떤 일한 거에 대한 결과, 대가. 그래서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식상과 재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 통제를 받기를 싫어한다. 내 주도를 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칼라로 얘기하면 이제 청록색이다. 그 다음에 동쪽, 마술은 신맛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봄이고, 그 다음에 가출을 덕목으로는 어질인, 그 다음에 숫자는 38 광대, 38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갑목은 그러면 현재,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요. 자, 봄에 태어난 나무가 기운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기운이 세니까 내 의지대로 꽃을 피워야 되는 성향, 이걸 우리는 식상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목은 이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인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문, 그죠? 모친, 육친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친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을에 태어난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될 이유가 없이 연장에 의해서 베어져서 인간에게 쓰인다. 이걸 우리 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제도, 규율, 법칙 이런 걸 얘기해. 심리적으로는 브레이크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얼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태양이 천간에 떠서 광합성 작용이 돼서 봄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태양이라고는 화의 오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이해를 돕겨서 그림이 나옵니다만, 봄에는 꽃이 피우고, 자, 여름에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을은 나무가 이렇게 베어져서 뭐 땔감으로 쓰여지든, 아니면 뭐 동양지목, 그렇죠? 이런 그 어떤 집을 질 때 쓰이는 제목으로 쓰여지든, 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 나무는 태양빛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의 성품이 결정되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갑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갑목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 나의 성향,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